중에 어떤 얘기를 나눌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 저희가 이전에 라이브 방송했을 때 MBTI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INTP의 11가지 특징을 가져와서 진짜 소장님과 맞는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이것도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INTP 성향은 투자에 저희가 지금 아직 이동 중인데, 이동하는 이 중에 어떤 얘기를 나눌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 저희가 이전에 라이브 방송했을 때 MBTI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소장님 MBTI가 INTP라고 말씀하셨는데, 찾아보니까 이 INTP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 정말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장님에 대해서 좀 더 좀 파악하고 싶다, 알아보고 싶다. 저희가 그래서 INTP의 11가지 특징을 가져와서 진짜 소장님과 맞는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 진짜 이런 성향에 있는 사람이 맞는 것인가 네.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네, 괜찮습니다. 11가지 특징을 가졌는데요. 첫 번째가 자신만의 뚜렷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나 삶의 본질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단순히 생각하지 않고 이유와 패턴을 찾고 싶어 한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소장님.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맞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저는 사실 세상을 바라볼 때 네.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관점으로 절대 안 봐요. 그냥 역으로 다 저는 일부러라도 돌려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해서 저만의 관점, 나는 이렇게 보니까 이런 건 아닌 것 같네, 이렇게 보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두 번째 특징은요, 특정 사람들에게만 마음을 연다. 그래서 자신과 비슷한 가치관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소수와 함께 할 때 삶의 활력과 열정을 갖게 된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네. 어떠십니까, 선생님의 인간관계? 그것 좀 애매하긴 한데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친구가 별로 없어요.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친구라고 한다면 저는 중학교 때 동창 모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친구들하고만 거의 만나고, 실제로 사회생활 할 때도 사람들을 거의 안 만나는 경향이 많아요. 맞춰가기가 제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나 이런 거 하니까 사람들이 그 일종의 뭐 부동산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하고 교류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진짜 일절 한 분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좀 의외였어요, 진짜. 인터뷰 한참 하실 때 정말 많은 분들 만나셨잖아요. 네. 근데 딱 인터뷰만 하고 딱 오시더라고요. 네, 인터뷰만 하고 가끔 이제 뭐 밥 먹자고 해서 밥 먹는 정도까지는 하는데 그 이후에 연결되는 관계가 없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이 추상적 사고를 좋아한다. 세상은 상호 연결된 많은 요소로 구성된 복잡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추상적인 개념과 결합하여 또 다른 개념을 생각해낸다. 그래서 이제 사고 능력이 뛰어나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맞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뭐 거의 절대적인 것 같고, 사실 이제 지금 구독자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사실 제가 부동산 이론을 새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추상적인 이런 생각, 상상 이런 걸 많이 하고, 이거를 연결해서 연결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패턴을 파악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정말 많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 부동산 이론을 만들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네 번째가 종종 과소평가를 받는다. 내향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예리한 논리적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또 타인에게 전달되는 것보다 그냥 스스로 내재화되는 경향이 있어서 과소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다, 이런 특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소장님의 주변 분들의 소장님에 대한 평가 어때요? 솔직히 이거는 너무 어떻게 보면 폭풍 공감을 해야 된다고 하나? 저는 아는 거나 내 지식 수준이나 이런 건 이만큼이다라고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의 평가는 굉장히 작을 때가 많거든요. 와이프분은 어떤가요? 와이프한테도 무시 엄청 많이 당했죠. 제가 뭐 예를 들면 심리학 책을 하나 읽었어요. 읽고 나서 저는 이제 책 한 권 읽으면 이거에 관해서
정말 심도 있게 어마어마한 고민과 생각과 이런 걸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실생활에 적용도 하고 막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내가 좀 나름대로 파악한 게 있다. 그럼 그걸 얘기하면 책 한 권 읽고 무슨 얘기를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가장 이제 답답하고 나는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도 인정을 안 해줄 때 정말 답답하죠. 근데 이제 주변 사람들이 제가 사실 지금 유튜브 하고 구독자 이만큼이니까 네네. 지금 해주지, 아마 유튜브가 아니었다라면 지금도 제가 부동산 전문가인지 모르는 주변 사람들 거의 태반일 겁니다. 다음으로 5번째 특징이 일상적이고 지루한 것을 견디지 못해야 한다. 집안일과 기타 일상적인 작업에 시간 쓰는 것을 싫어하고 불필요해 보이거나 흥미롭지 않은 일에 답장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창의력을 발휘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거나 삶의 어려움을 대한 답을 찾는 거에는 또 빠져들기도 한다. 이것도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일단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게으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장점인가? 단점인 걸 봤을 때 장점은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일상생활 할 때는 정말 단점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게으르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네. 뭔가 비효율적인 거는 진짜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안 정리나 이런 거 잘 안 하거든요. 네. 네, 왜냐면 나중에 또 어질러질 거고 또 치우고 이걸 반복하는 게 너무 짜증나고 힘들어요. 그래서 아니 그냥 있는 대로 쓰면 되지 라고 하는데, 와이프랑 그런 면에서 이제 신혼 초에는 엄청 많이 싸웠어요. 그리고 6번째는 이성과 논리를 추구한다. 자신의 세계에 몰두하기 때문에 감정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논리에 머무르는 것을 선호한다. 이 부분은 맞는데, 네. 저는 이제 이거를 조금 어떻게 하면 노력으로 좀 많이 바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순수한 제 성향으로만 보면 맞아요. 네. 그러니까 논리적인 거 중요하게 생각하고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네. 공감을 저도 잘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심리학, 사람을 좀 공부하면서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이나 사람들의 이러한 성향도 많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이제 바꾸려고 노력을 해서 지금은 좀 공감을 많이 하는 쪽으로 많이 바꿨죠. 근데 이게 되게 저도 신기한 것 같아요. 소장님이 가장 크게 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심리잖아요. 네. 그거는 감정의 부분인데 소장님이 말씀하신 거나 이런 논리는 정말 이상적이시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또 골고루 또 가지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는 진짜 제가 노력을 많이 해서 바꾼 측면이라고 보면 돼요. 네, 8번째는 이전에 말했던 그 비효율적인 그거랑 좀 연결되는 느낌인 것 같은데, 큰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종종 미루곤 한다. 풍부한 내면의 상상력을 가진 공사가 기질로 높은 목표를 품는 경우가 많으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다양한 가능성을 본다. 그 부분도 맞아요. 그러니까 미루는 것이 정말 맞거든요. 근데 네. 미루는 이유가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 하려고 하다가 또 다른 생각이 들고 또 다른 생각이 들고 이러니까 이거를 행동에 옮겨봤자 나중에 또 다른 걸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막 즉각 하는 것보다는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굳이 이거 해야 되나 이런 느낌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진짜 소름이 돋는 게 소장님, 네. 제가 읽지 않은 뒷부분이 네. 스스로 완벽한 동기를 찾지 못하면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 네. 이러면서 의욕적인 착수 능력은 있지만 완수의 의지가 부족하다. 약간 맞는 것 맞아요. 같아요, 진짜. 그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뭔가를 네. 생각을 한 다음에 그걸 하려고 하다가도 다른 생각이 또 막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빨리 해야 되나? 그리고 자꾸 미루게 되는 버릇처럼 생기는 게 있더라고요. 나머지 9번째는 확실한 비수능주의자들이다. 사람에서 자신에게 던져지는 것을 대부분 따르지 않으며 사회적 관습을 거부하는 유형이다.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애매한가요? 애매하긴 한 것 같아요. 관습을 거부하고 뭐 이런 거는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정확하게 제가 그게 적용되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10번째는 그럼 끝없는 생각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 평범한 개념을 특별한 것을 바꾸는 방법을 계속해서 찾는다.
이거는 완전 맞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몸은 게으른데 머릿속은 누구보다도 힘들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11번째 특징이에요, 소장님. 하루 종일 생각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운전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뭐냐면 운전하면서 생각을 막 하는 거예요. 그냥 잡다한 생각을.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예를 들어서 한 100km 정도를 막 달려왔어요. 근데 그 100km 달린 과정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술 취한 사람들이 집에 그 귀소 본능이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기억을 못 해. 그게 그 과정을 좀 이걸로 이해가 좀 된다고 해야 되나?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집중해서 이제 하루 종일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게 11가지 특징을 살펴봤는데 소장님 보시기에 어때요? 좀 맞는 것 같나요? 거의 맞는 정도로 저 같은 경우는 INTP에 특화되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근데 궁금한 게 이게 INTP 성향이 소장님 인생을 돌아봤을 때 네. 어떻게 좀 가장 큰 도움이 됐던 성향이 꼽아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 지금 부동산 전문가가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도움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INTP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남들과 다르게 부동산 시장을 다른 시각으로 원론적인 부분에서 계속 보려고 노력하고 가장 시장을 현상에 맞게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이게 저는 이제 INTP의 성향 때문에 생긴 거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사실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면 저는 굉장히 지금 힘들게 살고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많은 도움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투자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또 궁금한 게, 그럼 토사님이 보시기에 이 투자자로 봤을 때 INTP 성향이 투자에 제일 부합되는 MBTI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 부분은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INTP 성향은 투자에 적합하지 않는 성향 같아요. 저는 투자라면 네.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어느 정도 감이나 아는 것과 네. 더 중요한 거는 과감한 행동력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INTP 성향 중에는 뭔가 하려고 했다가도 미루는 성향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과감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자에서는 이때가 맞다 싶으면 딱 들어가야 되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약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INTP 성향으로 좀 놓친 부분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소장님이 이게 INTP 성향이 맞는지 좀 살펴봤는데 중간 가다가 갑자기 문득 궁금한 게, 저희가 이전에 영상을 많이 찍었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또 눈물을 또 적지 않게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T가 아니라 F가 아닌가. 네. 약간 이런 게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나이 들어서 여성 호르몬이 많아져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MBTI 생각이 는 들고, 별개입니다. 이거는 성향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이제 저는 진짜 많이 울거든요. 예. 어느 정도냐면 노래 경연대회 있잖아요. 네. 노래 경연대회에 나와서 조금 이렇게 감성적인 노래만 들어도 저는 그냥 울어요. 막 눈물을 그냥 진짜 이렇게 눈물 찔끔 이렇게 보이고 이게 아니고 펑펑 울 정도로. 근데 전 F인 줄 알았거든요. 저도 그 착각이 좀 들긴 해요. 야, 내가 T 성향이 맞나? F 아닌가? 근데 뭔가 논리적인 부분과 감성적인 부분을 비교하자면 저는 감성적인 부분에서는 공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눈물은 많이 흘리지만 감성적인 부분에서 공감을 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안 되기 때문에 T 성향이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좀 소장님의 MBTI를 통해서 좀 소장님에 대해서 더 구석구석 알게 된 느낌입니다. 네, 도착해서 또 얘기를 나눠볼까요?